여러분 위스키 좋아하시나요? 최근 소득 수준이 향상하고 소비자들의 개성이나 취향의 다양화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 위스키 시장이 매우 활성화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와인이나 싱글몰트 위스키와 같은 고급 주류나 다양한 세계 맥주, 수제 맥주 등을 선호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소주나 맥주 판매량이 줄어드는 등 주류 시장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요. 시장 조사기관 마켓링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맥주 소매점 매출액은 1조 8,60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어요. 상반기 매출액이 2조 원 아래로 떨어졌다는 건 올해 전체 매출액도 4조 원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실제로 2020년 4조 3,771억 원 수준이던 맥주 소매점 매출액이 2021년 4조 2,462억 원, 2022년 4조 1,358억 원으로 매년 축소되고 있는 걸 보면 올해 매출액은 4조 원을 넘기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반면 관세청 수출입 무역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스카치, 버번, 라이 등 위스키류 수입량은 16,900톤으로 집계됐다고 해요. 작년과 비교하면 50.9%나 급증한 수치이고 사상 최대 기록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가진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위스키와 같은 주류 가격이 매우 비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이 있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일본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위스키인 발렌타인 30년의 경우 한국에서 66만원에 팔리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약 38만 5천원에 판매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격과 비교해서 42%가 저렴한 거예요. 조니워커 블루라벨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33만원, 일본에서 약 16만원에 판매되고 있고, 로얄 살루트 21년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24만 5천원, 일본에서 약 12만 5천원에 거래되고 있죠. 위스키가 거의 절반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위스키들도 한국과 비교하면 매우 저렴한 수준이에요. 한국과 일본 위스키 가격이 이렇게 차이 나는 건 양국의 주세법이 다르다는데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소주와 위스키 같은 증류주에 종가세를 채택하고 일본의 경우에는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종가세는 출고 가격에 비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가격이 높은 술일수록 높은 세금이 붙게 되는 과세 체계예요. 특히 위스키와 같은 증류주의 세율은 무려 72%나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위스키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국내 출고가가 10만원인 위스키 한 병에 현행과세 체계를 적용하면 주세만 7만 2천원이 부과되는 거죠. 여기에 주세의 30%인 2만 1,600원이 교육세로 붙고 출고가와 주세, 교육세를 합한 금액 19만 3,600원의 10%인 1만 9,360원이 부가세로 붙으면서 10만원짜리 위스키의 최종 가격은 총 21만 2,960원이 되는 거예요. 위스키의 가격보다 비싼 세금이 붙으면서 출고가의 2배가 넘는 소비자 가격이 형성되는 거죠. 여기에 관세, 국내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진 등이 더해지면 위스키 가격은 더 올라가는 거예요. 반면 일본은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는데, 종량세는 술의 알코올 도수와 용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과세 체계예요. 만원짜리 와인이나 10만원짜리 와인이나 알코올 도수만 동일하다면 같은 주세가 붙어요. 보통 일본은 37도 미만의 위스키에는 리터당 370엔의 세금을 부과하고, 알코올 도수가 1도 높아질 때마다 10엔의 세금이 추가돼요. 40도 위스키의 세금이 400엔, 우리 돈 3,600원 수준이에요. 만약 알코올 40도, 용량 1리터, 가격 10만원의 위스키를 한국과 일본에서 구입한다면 한국에서는 21만 2,960원에, 일본에서는 10만 700원에 판매되며 10만원 이상 가격 차이가 발생해요. 위스키의 가격이 비싸지면 차이는 더 심각해지는데, 100만원짜리 위스키의 경우 한국은 212만 9,600원, 일본은 100만 700원으로 차이는 112만원에 달하죠. 종가세와 종량세는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해외의 여러 나라들은 각국의 사정에 맞게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요.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는 비싼 술을 소비할수록 세금을 더 많이 매기기 때문에 개개인의 경제력에 맞추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주로 GDP가 낮고 국민 대다수가 저렴한 술을 소비하는 국가들이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어요. 반면 종량세는 주류 산업의 발전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어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에서 채택하고 있죠. 실제로 OECD 회원국 중 4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어요. 이상한 점은 경제 규모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대한민국이 종량세를 채택하는 4개국에 들어있다는 거죠. 심지어 그 4개국 중에서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중남미 국가들이에요. 이유는 우리나라 정부가 서민 먹거리 물가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증류주인 위스키의 세금 제도를 종량세로 바꾸게 된다면 같은 증류주로 분류되는 소주 판매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거든요. 소주는 주로 소득이 낮은 서민들이 자주 마시는 서민의 술이라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과거부터 출고가를 50원을 올리면 식당에서는 1,000원이나 가격을 인상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왔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소주 가격이 조금이라도 변동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 어려운 거죠. 주세 논쟁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증류주에 붙는 주세를 종량세로 바꿀 경우 위스키의 세부담은 낮아지는 대신 소주의 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고소득층이 주로 마시는 위스키의 세금을 줄여주는 게 적절하냐는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어요. 그렇다고 위스키는 종량세, 소주는 종가세로 따로 적용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과거에는 위스키를 사치품으로 분류해 200% 이상 세금을 매긴 적도 있었는데 1997년 미국과 유럽연합이 같은 증류주에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거든요. WTO는 미국과 EU의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 정부의 주세법 개정을 권고했어요. 이때부터 같은 증류주 범주에 포함되는 소주와 위스키의 주세가 72%로 통일된 거예요.
그런데 최근 들어 정부 정책도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변화는 2020년에 시작됐는데 수입 맥주에 비하여 국산 맥주의 세금이 비싸다는 불공정 논란이 있었거든요. 종가세 시행 당시 국산 캔 맥주는 출고할 때, 수입 캔 맥주는 수입을 신고할 때 주세를 냈는데 이때 세액을 결정하는 과세 표준에 국산 캔 맥주는 제조원가, 판매, 관리비, 이익 등이 모두 포함됐지만 수입 캔 맥주는 수입가에 관세만 해당하고 판매 관리비, 이익은 제외되어서 국산 캔 맥주가 수입 캔 맥주보다 더 많은 주세를 내야 했거든요. 그래서 수입 캔 맥주는 편의점 등에서 4캔 만원 등의 공격적 마케팅에 나설 수 있었지만 국산 맥주는 그렇지 못했어요. 당연히 맛 좋고 저렴한 수입 맥주의 판매량은 급상승하고 국산 캔 맥주의 판매량은 급감했죠. 이후 맥주 탁주에 대해 적용하던 종가세를 종량세로 바꾼 뒤 국산 캔 맥주의 주세가 리터당 291원 줄어들면서 수입 캔 맥주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됐죠. 종가세가 우리나라 술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위스키와 같은 증류주의 세금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세계 각국의 대표 증류주가 국내 시장으로 쏟아지는 상황에서 국내 제조업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주류 부문의 무역 적자의 폭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거든요. 지난해 국산 주류 수출액은 2019년 4,047억 원, 2021년 3,257억 원, 2022년 3,979억 원 수준이지만 주류 수입액은 2019년 1조 295억 원에서 2020년 1조 566억 원, 2021년 1조 3,454억 원, 2022년에는 1조 7,219억 원으로 2019년 이후 3년 동안 70% 가까이 증가했어요. 수출입 불균형이 심화하면서 무역수지 적자도 2021년 1조 3,240억 원으로 2019년 대비 2배 넘게 늘어났죠. 증류주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으로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은 고급 증류식 소주나 위스키를 만들 유인이 그만큼 떨어지는 환경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오랜 기간 숙성하거나 고가의 재료를 사용할수록 출고가가 인상되고 이는 큰 폭의 판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생산 비용이 아닌 세금으로 인한 판매 가격 상승은 결국 제품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제품의 실제 가치와는 무관한 요인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세금 문제 때문에 K 위스키를 표방하는 골든블루도 부산 기장에 위스키 생산 공장을 두고도 스코틀랜드에서 원액을 수입해 호주에서 병에 넣어 한국으로 가져오고 있어요. 게다가 해외의 유명 위스키 증류소는 관광산업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 경제 가치가 커요. 미국의 유명한 버번 위스키 브랜드들은 대부분 켄터키주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를 활용해 버번 트레일이라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관광 수입을 창출하고 있어요. 스카치 위스키의 고장 스코틀랜드의 양조장 투어에도 연간 220만 명이 방문하고 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롯데 칠성음료가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제주 감귤 공장 부지에 증류시설을 구축하기로 하고 위스키 증류소를 관광지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죠. 그리고 여러 지자체에서도 소주, 막걸리, 위스키 양조장을 관광산업으로 활성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과거에 비해 많이 커진 만큼 이제 과거의 주세법을 바꿀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이제 서민들은 소주 말고도 다양한 술을 즐기고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는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두뇌질주였습니다.